백아진의 결혼이 이제 확정된다. 그리고 준서는 백아진의 몰락을 불러오는 이유가 된다. 인강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그를 노린 음모였다. 이제 9화와 열화의 짧은 프리뷰를 시작해보자. 모두가 인강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믿고 있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 8화에서는 백아진과의 이별을 견디지 못한 인강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제 진짜 미스터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인강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어두운 음모와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8화에서 우리는 인강기 죽기 전날 밤 미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을 보았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이후로는 술을 완전히 끊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강은 잠에서 깨자마자 모든 와인병을 물에 던져버리고 깨뜨린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술을 버릴 수 있을까? 인강은 자신의 동생을 두고 죽음을 선택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질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인강을 죽인 것일까? 확실한 건 그 범인은 백아진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인강기 죽던 당시 백아진은 자신의 아파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개하겠다. 인강을 진짜로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들, 인강을 살해한 사람은 이 드라마에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 문도혁이다. 맞다. 문도혁은 질투심 때문에 인강을 죽였다. 7화 말미에서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문도혁을 보게 된다. 이제 문도혁이 왜 인강을 죽였는지 알아보자. 문도혁은 백아진을 처음 본 순간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왜냐하면 문도혁의 성향은 백아진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둘 다 사회병적 성향을 가진 인물. 문도혁은 백아진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과 똑같은 두려움 없는 성향과 사회병적 면모를 보게 된다. 드라마 속에서 문도혁은 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유한 인물이며 말 그대로 모든 시스템이 그의 손짓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도혁은 백아진의 배경을 파헤치다가 인강기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하던 시기 인강과 백아진의 결혼설까지 퍼지고 있었다. 그래서 문도혁은 망설임 없이 인강을 자신의 길에서 제거한다. 즉 인강을 죽이도록 한 것이다. 한편 문도혁은 김재호에게도 공격을 지시한다. 왜냐하면 문도혁 역시 백아진과 같은 사회병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김재호가 백아진 주변에 있는 모습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도혁은 김자호 또한 제거하려 한다. 백아진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9화에서는 문도혁이 백아진에게 프러포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백아진은 그 프러포즈를 받아들인다. 그 제안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백아진은 늘 꿈꿔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시스템도 자신을 다시는 해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 백아진과 문도혁의 결혼 소식은 도시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모든 뉴스 채널과 미디어가 이 소식을 다루느라 분주하다. 그만큼 문도혁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때 백아진을 깔보고 무시하던 사람들, 지금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아진은 마치 신이 된 듯한 쾌감을 느낀다. 이전 에피소드들에서 우리는 백아진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과는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화에서도 백아진은 김재호에게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한다. 김재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백아진은 계속해서 그를 외면한다. 문도혁은 김재호가 백아진 주변을 맴도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김재호에게 또 한 번 살상 공격을 지시한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백아진은 수많은 적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백아진의 몰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9화에서는 대표 미리와 백아진 사이의 격한 충돌 또한 그려진다. 왜냐하면 대표 미리는 인강의 죽음이 백아진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대표 미리는 이제 백아진의 새로운 적이 된다. 대표 미리는 백아진의 과거 악행을 대중 앞에서 폭로하려 한다. 하지만 백아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도혁이 어떤 위기에서도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승희 역시 다른 방향에서 백아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장면은 준서의 할아버지 쪽으로 전환된다. 준서의 할아버지는 여러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준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장면은 준서의 할아버지의 장례식으로 이어지며 준서와 그의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준서의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준서의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면은 며칠 후로 넘어간다. 준서는 백아진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 최정호가 아니라 바로 백아진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준서는 백아진의 행동과 어두운 성향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사회병적 성향이 백아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준서는 더 이상 백아진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그래, 준서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백아진이 완전한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준서는 결심한다. 백아진이 저질러온 모든 죄를 직접 심판하겠다고. 맞다, 친구들. 백아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그것은 바로 준서이다. 준서는 백아진 몰락의 이유가 될 것이다. 작가가 준서라는 인물을 끝까지 살려둔 이유도 바로 이것, 백아진의 추락을 이끄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였다. 준서는 어떻게 백아진이 완전한 괴물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공개될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